네, 안녕하세요. 저 오늘은 2020년 12월 27일입니다. 제가 한 가지 주식을 리뷰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성장주인 알리바바입니다. 지금 유튜브를 보거나 아니면 각종 커뮤니티에 보면 알리바바가 거의 망해간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이거를 홀드할 생각입니다. 알리바바 패닉셀 하지 마세요 라는 이야기를 중점으로 한번 오늘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배당주를 근본으로 보유하고 있는데 제가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성장주가 뭐냐면 알리바바입니다. 지금 제 평단가는 250이고요. 이걸 제외하고는 전부 다 배당주 쪽으로 넣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주를 추매해서 맞췄고 수익률은 마이너스 12%대입니다. 하루 만에 무려 13%, 제일 많이 떨어졌을 때는 210일까지 떨어졌었는데, 그래서 커뮤니티가 지금 달아올랐죠. 알리바바가 망한다. 그리고 네이버 뉴스 같은 데 봐도 알리바바에 대해서 안 좋은 부정적 소식들이 다각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도 살펴보면 알리바바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가 많고, 이거 살 바에 리스크 없는 거 다른 거 좋은 거 산다 라고들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알리바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긍정적인 시각에서 해보려고 하는데요. 현재 알리바바는 시총이 거의 800조에 달하는 아주 거대 기업이죠. 삼성전자 곱하기 2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물론 삼전도 최근에 많이 올라와서 곱하기 2 정도는 아니겠지만, 자, 어쨌든 이런 거대한 대마그룹이 지금 굉장한 리스크에 노출이 되어 있었는데, 마윈이 이런 얘기를 했었죠. 우리는 정부와 연애는 하지만 결혼은 하지 않는다. 이 사람의 이 말에 문제가 참 많죠. 그냥 결혼 좀 해주면 안 되나요? 그냥 중국 정부에 좀 협조적으로 하면서 나가면 좋을 건데, 자신의 성공 신화에 대해서 좀 과신을 하면서 이 말을 좀 잘 해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주주들의 마음과는 달리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정부와 연애는 한다. 아직까지 연애를 할 때는 이게 냉전도 있겠지만 콜드 할 때도 있겠지만 좋을 때도 있다라는 거겠죠. 이 기준을 인생 그래프처럼 그려보면 처음에는 성장할 때는 정부의 도움으로 성장을 했다가 또 말 안 듣다가 했다가 이렇게 반복이 될 건데, 지금은 대략적으로 이쯤에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이쯤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관계가 좋아지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지금 요 아저씨가 말이 많죠. 제발 입을 좀 다물었으면 좋겠는데,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중국 당국이 알리바바를 반독점 위반으로 최근 조사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지금 외탄도 한다고 하죠. 면담을 한다고 하는데, 이 아저씨가 11월 달에 그 말을 했었죠. 11월 24일이었나요? 10월 24일이었나요? 자, 마인이 이런 말을 했었어요. 자, 뒤떨어진 감독을 무서워한다. 이거는 솔직히 말하자면 제가 공산당이 안 얻어 되게 싫어할 것 같은 말이죠. 그리고 지나치게 안보와 위험 방지 등을 내세워서 지나치게 보수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 금융기관들이 제 역할을 하지 않는 기능의 부재다. 금융기관 담당자들을 앉혀놓고 이런 말을 진짜 무례하게 했다는 거죠. 자기가 얼마나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가 그냥 솔직히 공산주의가 아니라도 짜증날 거고 가만히 안 두고 싶은 그런 발언들을 서스럼없이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그럼 중국 공산당국의 생각은 이거죠. 안보, 첫 번째 안보. 그러니까 빅데이터 분야에 관련해서 정부의 통제력을 벗어나는 거. 그게 일단 걱정이고, 두 번째 위험 방지. 중국이 기업들이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이유가 이런 정경유착을 기반으로 돈을 막 땡겨오고 레버리지를 엄청나게 일으킨다는 거죠. 그리고 서브프라임 모기지처럼 상환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도 대출을 해주는, 그게 엔트그룹이 지금 막혔는 주된 원인이라고 중국 당국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금이 충분치 않은데 준비금은 없는데 대출은 막 해주네. 아무런 그런 것도 없이. 그게 지금 공식적으로 중국에서 밝히고 있는 바인데,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하자면 이게 중국의
이 판단이 물론 준공을 싫어하고 정말 공산주의를 싫어하지만 반독점이 맞는 것 같고 시장의 과민 반응이라고도 약간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눈을 감아줬을 뿐이지 상당한 문제점이고 실제 미국에서 이런 게 일어났다, 한국에서 이런 게 일어났다 하면 각종 시민단체는 물론이고 국회의원들 다 나서겠죠. 그리고 어마어마한 문제점으로 고소고발이 난무했을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알리바바 온 오프라인 유통 통합 전략의 일환으로 백화점을 신고 없이 인수했다. 아니, 우리나라도 무슨 합병하고 인수하는데 정부의 관리 감독을 엄청 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그냥 돈 가지고 대기업이 그냥 인수합병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신고도 없었어요. 무엇보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텐센트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말도 없이 그냥 인수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해도 벌금이 1억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까지 그냥 눈을 감아줬을 뿐이죠. 물론 최고 벌금이긴 한데. 그리고 알리바바가 거래업체의 경쟁 플랫폼과 알리바바 플랫폼 중 양자택일을 강요했다. 자, 우리나라 쿠팡이 있고 11번가가 있다 해보세요. 너 만약에 우리 11번가에 입점 안 하면, 입점하고 싶으면 쿠팡에는 입점하지 말라, 이런 말을 알리바바가 계속 했다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나 상식적인 국가에서 받아들여지는 일입니까? 근데 이거를 알리바바는 지금까지 계속 해왔다는 거고 이제 와서 정상화를 하겠다는 건데, 근데 이 마치 시장은 엄청나게 좀 과민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 기업들도 마땅히 이런 걸 제재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이게 과연 마이너스 13%를 갈 일인지에 대해서도 일단은 의구심이 드는 바가 있죠. 자, 일단 PER 같은 경우에는 TTM 최근 12개월 기준으로 지금 한 23, 24 정도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LG생활건강, 장기 우상향한다고 하는 LG생활건강이 지금 PER이 36 정도거든요. 그리고 쿠팡만 해도, 쿠팡은 마이너스를 보는데도 시총이 15조씩 해요. 그래서 이런 걸 따져봤을 때 지금 과연 이 가격이 합리적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저는 물론 겉으로는 명분을 그렇게 잡고 길들이고 회사를 박살내려고 하는 술책일 수도 있고 그런 경우도 워낙 많았죠. 마인의 언행상의 문제가 또 있기도 하지만, 근데 저는 장용 회장한테 상당히 기대를 많이 걸고 있습니다. 2019년에 취임한 알리바바 장용 회장이, 자, 마인과 정반대의 성격이고, 그러니까 입으로 자꾸 설치는 마인과 달리 과묵하고 일하는 그런 성실한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사가 클 때는 말 잘하고 퍼포먼스 좋은 사람이 좋을 수 있어요. 투자를 땡겨오고 그런 게 좋을 수도 있는데, 회사가 안정기에 들어갔을 때는 좀 과묵하게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좋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장용 회장은 그냥 알리바바는 중국 디지털 정책의 수혜자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독점과 경쟁 규제 강화가 매우 시급하고 필요한 조치라고 꼬리를 내렸다는 거죠. 이 사람한테 저는 거는 기대가 상당히 큰데, 자, 장용이 이 광군제를 만든 사람이고, 그리고 2014년에 타오바오의 가짜 상품 논란이 있을 때 이렇게 티모를 만들어서 브랜드들을 끌어모으기도 하고, 자, 이게 2014년 15년이 또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 자, 이때 중국에서 타오바오, 그 타오바오가 있죠, 알리바바. 이 타오바오에서 물건을 파는데 실제로 거의 뭐 60%, 뭐 40%에 해당하는 물건이 짝퉁이다 라고 이야기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알리바바에서 처음에는 이거를 완강하게, 이거는 표본조사의 문제라고 했다가 중국 정부에서 이거를 또 백서를 까버린 거죠. 까버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마윈이 사과하고,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는 상장 2달 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속일 수 있냐 해서 집단 소송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짝퉁들에 대해서 브랜드 회사들에서도 고소가 들어오기도 했겠죠. 근데 이거를 장용이라는 사람은 이 티모를 만들어서 극복을 했고, 그리고 신유통이라는 온오프 연계 블렌디드 형식의 그런 유통을 하려는 것도 이 장용이라는 사람의 아이디어였던 거죠. 위기가 있을 때 마윈처럼 설치지 않으면서 성과로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장용이라는 회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이 사람한테 거는 기대가
크고 2015년도에도 이 말이 많은 사람들은 항상 탈을 일으키는데 자 마위는 짝퉁 근절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자 근데 이거를 짝퉁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말이 많다 보니까 이 실수도 있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구해준 거는 장융이라는 사람이 티모를 만들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저는 이번 상황에서도 이 사람에 대해서 거는 기대가 크고 CEO를 봤을 때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중국을 좀 많이 나쁜 시각으로 봐서 그렇지 이게 어쩌면 일반적인 상식 국가에서는 자본주의가 있는 상식 국가에서는 당연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냥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에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보도록 합시다. 자, 국가 차원의 지지는 변화가 없다. 근데 법치의 궤도 안에서 설철하는 거죠. 그래서 법규의 제한을 뛰어넘어서 너희 마음대로 인수합병해버리고 그리고 너희 마음대로 대출 막 해버리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자본금도 없으면서 막 대출해버리고 이게 만약에 터져버리면 어떻게 할 거냐. 지금 금융의 위기에 대해서 중국이 상당히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터져버리면 막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버리지 않는다라고 제가 판단을 하는 게 미국과 싸워야 돼요. 이 미국과 이제 싸워야 되는데 빵이나 이런 기업들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텐센트 그 다음에 알리바바 그룹에 힘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미 죽이기에는 너무 커버렸고 이거를 만약에 넘겨주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아마존의 클라우드 시장이 알리바바의 클라우드 시장과 곧 붙을 날이 머지않았어요. 머지않았는데 과연 이거를 이겨낼 수 있겠냐. 얘를 조져버리면 그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 플랫폼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런 주도권을 위해서 죽이진 않을 거라고 보는 게 저는 일단 제 생각이고 그리고 실적은 우상향하고 다 좋아요. 단기적인 아니 어쩌면 중장기적인 그런 뭐 정치적 리스크라고 보는 게 좋은데 클라우드에서도 내년부터 흑자가 기대되고 그냥 제가 분야별로 설명할 필요도 없이 그냥 숫자가 말해줘요. 물론 중국 재무제표가 또 뭐 거짓말이다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이 알리바바 매출 나오는 건 누구나 알고 있고 그리고 장기 우상향하고 있다는 것도 볼 수는 있습니다. 차이나 리스크를 감안하고도 들어가도 좀 기분 나쁘지 않은 자리라는 게 공통된 의견이죠. 어차피 우상향해요. 급격하게 성장하는 게 눈에 엄청 보이죠. 이 성장 기조가 계속 유지된다고 보는 거죠. 10몇 %씩. 자, 그리고 기존의 사례를 보자면 사실 좀 불안한 건 있어요. 밍텐그룹이나 안방보험 같은 차이나 리스크의 사례들이 많다라는 거죠. 자, 안방보험은 자 보시면 2017년 6월에 기습 체포되고 했는데 자 중국에서 지금 많이 우려하는 게 뭐냐면 자 당국의 뜻을 안 듣는 거. 불법 자금 조달해서 652억 위안 규모의 사기를 저지르고 횡령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 금융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끼쳤기 때문에 안방보험이 잡혀간 겁니다. 그러니까 사기 규모만 뭐 10조 원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합치면 이게 얼마라는 거예요 도대체. 뭐 15조 정도 되겠죠. 뭐 이런 돈을 함부로 막 조달을 하고 불법으로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자금 조달 출처도 불분명하고 그 다음 지배구조가 매우 복잡하고 이런 걸로 인해서 10년 만에 자본금이 이렇게 뛰었다. 근데 생보시장의 점유율은 4%인데 어떻게 이렇게 뛰었겠냐는 거죠. 이게 정경유착을 통해서 어떤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었다고 판단을 했다는 거겠죠. 그래서 물론 이걸 뭐 태자당과 연계시켜서 정치적으로 이런 자금 세탁이 일어난 걸 잡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어쨌든 불법적인 요소를 통해서 리스크가 커져서 터지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다. 중국 정부에서. 물론 그 사람들이 정적을 제거한다라고도 볼 수도 있겠지만 이런 금융 리스크가 터지는 것 서브프라임 모기지처럼 터졌을 때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게 지금 중국에서는 공통된 기조라는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 완다그룹이랑 밍텐그룹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하는 게 물론 자기도 부패를 저질렀겠지만 이렇게 부패를 계속 단속을 하고 있어요. 정경유착에 대해서 정말 꺼려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기들이 사실 중국에서 성공하려면 관시부터 해서 정경유착, 공산당원이어야 되고 이런 게 상당히 중요했었는데
그런 거를 계속해서 타겟을 잡아서 계속 없애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을 정말 정상국가로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제 자본시장의 정상화를 위해서, 건전화를 위해서 간다고 보고,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에서 본다면 정적 제거용으로 쓰고 있다. 어차피 지들도 똑같으면서 라고 하는 거겠죠. 자, 어쨌든 이 중국에서 그룹을 없애는 공통적인 기법이 자금 조달을 힘들게 해서 국유화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해주지 말라, 자금 회수를 하라, 이런 식으로 해서 레버리지를 많이 일으킨 기업들을 국유화시키는 방법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근데 마윈은 아예 자기가 일부 엔트그룹의 일부를 국유화하겠다라고 뭐 말을 하고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아마 그런 쪽으로 나아갈 것 같습니다. 이 곰돌이 푸 아저씨가 그 정경유착형이랑 경제사범, 자, 그 다음 과도한 부채를 경계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터지면 감당하기 힘든 것을 많이 경계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이 엔트그룹도 근본적으로는 마윈이 뭐 설쳐된 거 그게 있겠지만 과거부터 깔려있던 게 이런 거겠죠. 과도한 부채. 엔트그룹은 은행처럼 심사를 거치지 않고 대출을 해주죠. 핀테크라고 해서. 근데 이때 신용을 검사하는 그런 능력이, 신용평가를 하는 게 아주 프리하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얘들은 자본금의 그 지급 준비율도 낮은데 이렇게 과도하게 레버리지를 일으킨다? 여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우려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본인은 물론 얘도 뭐 똑같겠죠. 사돈 남마라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정적 제거인지 아니면 건전한 시장 조성인지는 지켜봐야지 알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중국은 기본적으로 보시면 선호용하고 후규제하는 방식이라서 우리와는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선규제를 때리죠. 우리는 법을 만들고 요 안에서 할 수 있게 하고 나중에 규제, 뭐 샌드박스니 규제 완화니 이렇게 하는데,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그냥 일단 하라고 해요. 그 다음에 후규제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수순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도 저는 믿고 가보자고 생각하는 게 대마불사고 홀딩해 보려는 게 뭐 우리나라 카카오페이를 비롯해서 수많은 뭐 동남아에 있는 페이들이 전부 다 이 중국의 알리페이의 산하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연 이게 죽을까? 이미 중국 인민들은 여기에 익숙해져 있는데, 그리고 한순간에 이걸 바꿀 수 있을까? 중국 청년들이 꿈을 잃게 만드는 걸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런 리스크가 있겠지만 알리바바가 정말로 부패한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면 이 리스크는 단기적인 심리적인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끝으로 두 가지 시장의 명언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패닉에 절대로 즉각적으로 행동하지 마라. 패닉셀 할 필요 없다는 거죠. 팔아야 할 시점은 시장이 추락하기 전이니 추락한 다음이 아니다. 저는 팔지 않을 겁니다.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고 조용히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분석하라. 그죠? 저는 배당주 80%, 성장주 20%인데 성장주는 전부 다 알리바바에 있고 알리바바의 성장성은 지속적이라는 거. 이게 팩트죠. 그리고 반독점법이니 무슨 조사라는 거는 일반적인 자본이 있는 자본시장이 존재하는 국가에서는 당연한 건데 이제 그냥 규제하려는 것 뿐이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결국 우수한 기업은 성공할 것이고 열등한 기업은 실패할 것이다. 각각의 투자자들도 여기에 합당한 보상을 받을 것이다. 전 알리바바가 성공할 것에 조금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제가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성장주인 알리바바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도 지금 마이너스 12%에 거의 뭐 300만원이 넘는 돈을 잃었죠. 거의 400에 가까운 돈인데, 근데 팔기 전에는 손실이 아니고 제 포트의 20%를 담당하는 성장주 유일한 알리바바, 저는 끝까지 들고 갈 거고요. 한 2년에서 3년 정도 홀드해도 좋을 거고, 전 얘들은 그냥 평생 가져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별다른 이슈가 없으면. 그래서 알리바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20분 되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